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기계연구원 강우석입니다. 이렇게 사이언스 포럼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해마다 노벨상 시즌이 되면 여러 가지 화제들을 많이 얻죠. 이번에는 CO2였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하신 세 분 중에 두 분이 바로 CO2, 평생을 기후 변화에 대해 연구하신 분이 받으셨는데요. 즉 CO2가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냈고, 인간이 CO2를 배출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온실 효과,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여러 표현을 쓰지만 언제나 범인은 하나였습니다. 이산화탄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산화탄소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탄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탄소가 나쁜 건 전혀 아닙니다. 탄소는 오히려 꼭 필요한 거죠. 문제는 탄소가 아니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탄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땅속에 있는 석유와 석탄이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무분별하게 에너지를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CO2가 얼마나 나올까요? 연간 약 500억 톤 정도 전 지구에서 발생되는 양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초당 1600톤이 배출되는 겁니다. 엄청난 양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없애려면 한반도 면적 숲에 한 2,500개, 그리고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한 350개 정도 있어야 모두 제거할 수 있는 양인데요. 실제로 그럴 리가 없죠. 대부분 이 에너지는 그대로 지구에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열이 축적되냐 하면, 제가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한 10여 초 동안 시간 동안에도 이 지구에서는 이미 원자폭탄 10개가 터진 것 같은 에너지가 계속, 그 열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아마 지난달 날씨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갑자기 30도 이상의 열대야로 올라가다가 또 추워지는 날씨. 저는 이번 겨울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현장에서 보시는 기후학자들의 의견은 매우 비관적입니다. 기후학자의 82%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애 중에 반드시 기후위기의 재앙을 볼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의 얘기겠죠. 아마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는 그래도 백신이 있고 치료제가 있습니다. 근데 기후변화는 어떤 해결책도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지 않는다면요. 충격적인 얘기죠. 답은 간단합니다. 문제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CO2만 없애면 되는 거죠. 매년 500억 톤, 매초 1600톤의 CO2를 0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리가 흔히 지하자원이라고 얘기했던 이 세 가지에서 전체 탄소 배출의 86%입니다. 근데 석유, 천연가스, 석탄이 없는 사회를 혹시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이미 우리 사회는 탄소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전기가 나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탄소가 없이는 사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쉽게 지워버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정말 기후위기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을까? 저희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탄소 중립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가장 현실적인 목표죠. 탄소 발생량을, 이미 배출되어 있는 탄소는 지금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발생한 탄소는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생한 그 줄어드는 탄소만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발생량과 제거량을 같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탄소 중립의 개념입니다. 기존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산업이 그렇지 않은 산업으로 바뀌게끔 하는 R&D를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노후한 건물을 개보수하고 건물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잘 쓰는 것도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일이고요. 수성부문, 전기차, 심지어는 원격 근무를 잘하는 것들 같은 것들도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은 먼저 기후변화 대응이 기업의 앞으로 아주 중요해지는, 기업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빨리 인식을 해야 되고, 이걸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웬만한 큰 기업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업에 대한 이 환경 보고서들이 쭉 있는데요. 애플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애플은 일찌감치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 2020년에 자사가 배출했던 총 2,200만 톤의 CO2가 제조하고 제품 사용, 판매에 나눠서 배출됐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제조는 당연히 뭔가 이제 만드는 일이겠죠. 이를 토대로 제품에서는 기존의 제품 제조 공정을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미 이런 움직임들은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ESG 경영이라는 거 요즘 선전에서 많이 들으실 텐데요. 그 ESG를 포함해서 탄소 중립, 그리고 친환경, 깨끗한 에너지 이런 표현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좀 더 친숙하게 많이 들으실 용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는 이 기업이 탄소 중립에 대해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국가나 기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이 문제가 너무 크고 개인이 과연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명하게 에너지를 쓰시는 것, 이게 바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시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쓰는 에너지를 20% 이하로 20% 이상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바로 에너지 절약. 저는 이게 가장 최고의 탄소 중립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BBC가 제안하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행동들입니다.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차를 적게 타고요. 가능하면 전기차를 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행기를 한 번 덜 타는 것도 CO2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미래 세대, 그러니까 앞으로 좀 계속 이 살아가실 미래 세대, 그리고 이 과학기술에 관심 있으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배경으로 드리는 세 가지 그림, 철강과 시멘트,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유는 대표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어려운 기술이라고, 어려운 산업이라고 꼽는 분야입니다. 흔히 이쪽 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직 개발되지 않는 신기술이 앞으로의 탄소 중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좋은 전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한 30년 지난 시점에서는 새로운 기술들로 좀 더 적극적인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와 같은 도전 의식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죠. 지난 50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50년의 기간 동안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는 걸 미덕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50년은 많이 달라져야 할 겁니다. 일단 그와 같은 탄소에 대한 의존성을 많이 줄여야 될 것이고요. 새로운 기술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그랬듯이 아마 이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우리가 시작하는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아마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이 2050년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일 겁니다. 물론 영화적인 상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도 얘기들이 있습니다. 좀 엉뚱한 기술이 오히려 좋은 솔루션이 될 수도 있어서요. 그런 상상, 그런 질문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희망하기는 전 세계나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실현했으면 좋겠는데 역시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에 달려 있다고 여운을 좀 남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